그럼 다음에 18장을 하겠습니다. 이 18장 하는데, 이 18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7장하고 18장이 이 주간에서는 같이 있다는 거죠. 주간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7장에서 18장 사이에 고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지금 18장으로 만들면 이거 빠져버린 거죠. 이 고로란 말은 뭐냐면 17장의 내용, 태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간 사회 리더들은 한 4단계 급이 있는데, 태상의 단계에 있는 리더가 하게 되면, 정치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자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 생각하면서 충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순시대 요원기 기한과 똑같은 거죠. 요원기 시대 백성들이 나가니까 땅을 두드려가면서 말이야, 배고프면 말이야 뭐 농사 짓고, 배부르면 웅을 파가 밥 먹으면서 말이야 사모되지. 아침에 들에 나오고 저녁이면 들어 자고, 그러면 내 임금이 내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는 유명한 기관가가 있는데, 이 기관가가 이 동북아시아는 뭐냐면 최고의 리더의 상징이에요. 태평성대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 태평성대란 것은 지도자는 그냥 부모님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신분에 매겨 도와주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백성들을 활용해서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력과 부를 하면서 착취하는 거죠. 실은 최고의 지도자란 것은 오두막집에 남미 우루과이인가 뭐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요 근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조그마한 옛날에 땅개미 채 타고 있다가 정유태가 그거 가가지고 농사 짓고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뭐 모든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큰 거 하고, 자기 대통령 관저는 노숙인 줘가지고 살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러났잖아요. 실제로 그걸 있었다, 그런 분이. 그래서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예 하나만 가지면 되지. 바로 그거다가 또다시 부귀를 노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18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17장 같은 태상의 정치하지 못하면, 이 태상의 정치인데, 이걸 하지 못하면 18장에 오면 뭐냐면 세상이 아주 타락하고 각박이기 때문에 이걸 속박, 18장이 속박, 이걸 속박이라 했어요. 응? 속박이라 해요. 풍속이 야박해진 거예요. 각박해진 거죠. 풍속이 각박해진 거예요. 그리고 풍속이 각박해진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세상의 풍속이 각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심부름하면서 정말 백성들한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군림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세금 받아가 착복하면서 자기들이 잘 놀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은 그 마음의 이반 때문에 이 세상 민심이 전부 다 박해진 거예요. 각박해진 거죠. 세상 인심 각박해진 것만 지도자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16장의 허정에 통해서 수도자가 정치를 하면은 좋겠다는 하면서 계속 정치의 모습을 갖고 나온 거죠. 이 속박은 바로 이러한 사회 문제, 각박해진 사회, 춘추 전국시대도 이당했지만도 하여간 이 각박해진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18장에는 그렇게 각박해진 세상의 모습만 드러내 끝내버려요.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장이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장에 붙여가 한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원래 주가는 그래 됐었고. 그리고 이 18장 보시면 전체 내용을 보면 그냥 전부 다 세상 그냥 어지럽고 힘들다는 이야기 끝내요. 그런데 이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게 고로 그런 게 빠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틀에서 보면, 전체 잠깐 볼게요. 전체 보면, 전체를 잠깐 볼게요. 대도패, 유인이죠. 그 다음에 그때 유자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안유. 이 주간에서는. 안유인이에요. 요 앉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칠, 유대위, 요거는 주관에는 없어요. 주관에 없고, 그 다음에 육친 띄우고 불하모, 유자욕할 때, 앞에도 역시 안에 있었다니까. 안유,
자, 효자. 이 효자. 그리고 국가 띄우고 홀날이면 유충신, 이것도 역시 안유가 되겠다, 안유가. 안유, 이거는 그 충신이 아니고 정신을 돼요, 정신. 주간에는. 자, 주간에는 전부 다 안이 들어있다는 거. 안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 정신이. 여기서 왜 이거 전체를 보고 들어갔냐면, 이 18장에서 죽잔이 들어갔을 때는 안자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는 부사대가 어찌 안자거든, 어찌 안자. 어찌 안자. 어찌.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요 죽간에는 이제, 죽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백서에 오면은, 백서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자가 이 안자로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안자 나와요. 백서에는. 죽간에는 이렇게 안자 됐고, 이 안자와 이 안자는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어찌란 뜻이, 어찌. 어찌. 어찌 안자. 똑같이 어찌. 이것도 역시 어찌. 그럼 안은 안과 통이라 나와요, 사전을 보면. 안내할 때 안자. 예, 책상 안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안은 여기가 안과 통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통한다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백서노자가 나올 상황에서는 이 인이란 개념이나 자요란 개념이나 정신이란 개념이 노자 철학하고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가 패했기 때문에 인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대도가 패했는데 어찌 인의도 있을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래, 유가 철학과 노장 철학이 서로 대대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인의를 같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대도가 있는 사회에는 인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왕필노자에 와서 이게 바뀌어지게 된 건데, 그 왕필노자에서는 이거 왜 바꿨나, 그죠? 왕필노자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의미인데, 왕필이 당시는 위진남북조 시대인데, 위진남북조 시대 왕필이가 대개 224년인가 그런데, AD. 이 224년인데, BC 한 200년대부터, AD 200년대부터 해가지고 618년에 당이 통일할 때인데, 한 400년간은 이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조조의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태종이, 당고조가 이연이 통일할 때까지, 618년까지는 한 400년간의 완전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전쟁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사상이 또 한 번 정립이 돼요. 문학도 정립이 되죠. 사상이. 소위 말해 불교가 이때 완전히 정립되는 거고, 노장 철학은 도가 철학으로, 도가라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그 혼란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전체가 조화롭게 싸우지 않고 좀 어울리면서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난세에는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정이 돼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되면 도토리 키재기 속에 니 잘난 내 잘난 하다 보면 또 갈라지고 또 합쳐졌다 갈라지고 해결이 정반의 원리까지 한 거 돌고 토인비의 도전과 응제란 말도 바로 그래서 나온 거죠. 역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역사 에너지죠, 에너지. 변화에. 그러니까 왕필이가 있을 당시, 왕필이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바로 이런 혼란기인데, 이때 유가의 철학을 갖다가 인의를 갖다가 거부했던 이유가, 아까 한나라 때 초창기인데, 한대 이제 한고조 때인데, 한대가 형성되면서, 이 고조가 형성되면서, 이 한고조 당시에는 뭐냐면 이게 도가 철학, 노장 철학이 이때는 앞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당 형사 노장 철학 가지고 이끌어 나온 거지, 이렇게. 이끌어 나오다가 문제와 경제였대죠. 문경지치라는데, 문제 경제. 문제 경제가 지나고 무제가 등장하는데, 이 무제가 등장하면서 무제는 뭐냐, 동등서의 건의가 육아를 국교로 만들어요. 육아를 국교로 만들다 보니까 모든 정치 체계를 갖다가 육아를 국교로 하면서 끌어가게 되는데, 이 육아를 국교로 하면서 이 중앙집권제가 돼요. 문경지치 초창기는 뭐냐면 이게 제후국 시대, 춘추 전국시대처럼 제후국 시대예요. 봉건제 국가 나라를 갖다가 한신도 하나의 나라를 인정해 줬으니까, 제후국을 인정해 줬으니까. 제후국에 있던 사회가 한나라 무지가 되면 중앙집권제가 되는데, 주 중앙집권제 정치 철학으로서 뭐냐면 육아 철학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 정치 철학을 통한 육아가, 정치가 이 풍요로운 국가 운영에서 무제가 육아를 정치 철학하면서 이제 한나라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육아 철학이 지도자들의 정치 논리에 빠져버린 거죠. 육아 철학에서 수신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수신이 근본이 되는데, 수신은 전혀 없고 통치 이념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육아 철학이. 그 통치 이념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이 아래에 있는 4대 지식인 결국에는 이 유학이란 철학은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통치 지도자들이 갖고 노는 노력의 깡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들은, 아래에 있는 이 민들의 세계에서는 다시 노장 철학적인 개념이 서서히 부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 철학은 위에 지배 계층들이 자기들 갖고 노는 노력감 되어버리고, 아래에서 민들은 노장 철학이 오히려 더 마음이 유료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려왔을 때, 이 왕필이 왔을 때는 위진남북 시대인데, 이때도 급격하게 이 왕필이 위진남북 시대는 삼국시대니까 조조, 아까 유방, 그 다음 송건이 싸우던 삼국시대인데, 삼국지 시대란 이 삼국지도 똑같은 거예요.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가 정치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전쟁터네요. 삼국지를 봐서 알지만도. 백성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의 전쟁의 도구가 됐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왕필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왕필은 가만 보니까 육아 철학이라는 것은 이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혹독하게 부려먹는 정치의 도구가 된, 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장 철학을 해석하면서 이 왕필은 아주 강렬하게 육아 철학을 갖다가 배쳐가면서 노장 철학을 갖다가 우선서 앞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8장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달라진 왕필식 노자가 된 거죠. 오늘날 바울식 정리하라 그러나? 기독교에도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완전히 왕필식 노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8장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바로 그 안이란 어찌한 자로 써가지고 돼가지고 있는 그 글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왕필식 노자로 전환된 현재 통용봉으로 있게 된 거죠.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대도 띄우고 배, 유 띄우고 이니. 대도가 없어지니까, 대도가 덮여지니까, 가려지니까. 몰이 아니고 패자는 가릴 패자니까 대도가 있긴 있는데 가려졌다 그 말이겠죠.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까. 대도가 가려지니까 인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이가 안자가 들어가면 전혀 달라지죠. 대도가 피했는데 어찌 인이가 있으려 이렇게 된 거죠. 안자가 들어가면. 대도가 피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필식 노자를 보면서도 그러나 근원의 노자, 죽강과 백서에서 말하는 어찌 대도가 없어지면 인의도 같이 없어진다고 봤던 거죠. 죽강과 백서에서는. 두 번째도 이거는 백서에는 죽간에는 없어요. 죽간에는 이 구절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백서부터 나와요.
자, 지에 띄우고 출하니까 유 띄우고 되이라. 사람이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지혜가 계속 나오게 되물해가지고 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르게 쓰기보다 이 노당적인 견점인데 사람이 자꾸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를 하면 뭐냐면 그 공부를 이해해가지고 세상에 봉사활동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거짓된 행동을 내서 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짓이 있게 돼. 있잖아요. 거짓이 이니 이 거짓이 있자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바르게 써야 되는데 대개의 지배계층들, 지식인들이란 것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법망을 피해간다고 할까? 공부를 이용해가지고 끝내없는 거짓된 행동으로 백성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육친 띄우고 불화, 유 띄우고 해줘라. 육친은 부모, 형제, 처자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본 단위죠. 가정. 이 가의 기본 단위죠. 가의 기본 단위죠. 부모, 형제, 그 다음 처자. 이 가족 기본 단위죠. 육친이죠. 육친이 불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효도와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고 자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거든요. 효가 다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가이나 백서에는 안자 돼가서 육친이 불하는데 어찌 효와 자가 있겠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필이 안자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으로 초기 노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대도나 지혜나 육친이나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가 혼란하면서 사회의 혼란은 전적 지도자니까 이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대도도 없어지고 다시 말해 참다운 지혜도 없는 술수만 존재하고 그러면서 육친 간에도 불화되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요즘 옛날에 감히 어떻게 재산값 사오는 게 있어요. 부모가 하라면 할지. 요즘은 그거 가지고 법에 가서 찌지고 먹고 사오고 하는 이것도 전부 다 세상에 각박에 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육친 불하는 것도. 이게 전부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효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왕필이 그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혼란한 사회를 봤던 문제고 그러나 초기 노자에서는 전부 다 육친이 불화하면은 효와 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찌 자효가 있겠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요걸 해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육아 철학의 인이나 효자 같은 거 이거는 그 큰 도나 세상이 혼란하면 나온 거지 근본적으로 좋은 시대는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분들은 다시 초기 노자로 돌아가서 초기 노자로 쓴 분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로 한번 좀 자기를 다시 반추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근본질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 방법이 차이지 무엇이 옳고 그렇다 할 수 없죠. 어제 문장 스님 그 강의 들으면서 맞아 이분도 정말 대단한 느낌 받아 그런 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국가 띄우고 혼란 유 띄우고 충신. 국가가 혼란하니까 충신이 있게 됐다. 이것도 역시 초기 노자는 국가를 갖다가 이 방가를 했어요. 이 국자를 유방을 피한 거죠. 유방의 이름을 피해가지고 휘를 한 거죠. 원래 방가인데 방가. 주관 노자는 방가이 원래 방가인데 이걸 국가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꾼 것은 이 유방의 그 한고조 유방의 이름 피한 거죠. 휘를 한 거죠. 이걸 휘를 한다 그러죠. 휘. 이런 피한 걸 휘를 했다는 거니까 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관에서는 뭐냐면 국가가 혼란한데 안유 충신이 어찌 충신이 있겠는데 그거는 정신이
주관에서는 이 정신이라고 정신. 바른 신화. 국가가 혼란한데 어찌 바른 신화가 있겠냐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요 18장은 초기 노자나 백서 노자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겁니다. 왕필로자에서는. 그런데 대개가 지금 현재 노자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해석을 왕필노자로 근간을 해가지고 유학의 인임가나 소위 말하는 효자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큰 도가 깨져가 혼란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에 붙여버린 거죠. 그래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자, 이렇게 해서 17장, 18장은 붙어야 되는 제일 처음부터 고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17장에 그러한 태상의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17장에 말하면 태상의 정치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났다 이러는 거죠. 18장 이어서. 그래서 17장, 18장 이어서 바라봐야 된다 상을. 그리고 이제 19장을 들어가요. 19장도 역시 똑같은 아까 초창기 이 노장 철학도 정치 철학이란 개념을 바탕에 깔고 봐야 된다는 것이 16, 17, 18장, 19장, 20장까지 나가는데 그 계속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다시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 순박한 사람의 기운을, 기질을, 본성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 지도자의 영향 하에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환, 그 다음에 순위. 순박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혼자. 그러니까 이 19장의 뜻은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하면, 회사라만 뛰어난 사장이나 회장이 등장하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순박한 본성을 갖다가 회복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리더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을 갖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순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해 갈등의 구 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어울려 살도록 만드는 게 최고라는 거죠. 사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순박함 속에서 서로가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19장에서 말한 거예요. 환순, 순박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자 사상 중에 사회적 관점을 아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 지도자의 수양이, 수신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소라게. 이 지도자, 리더는 바로 이걸 통해서 일이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노자 철학의 제일 처모티가지만 끊임없이 노자는 세상의 양쪽의 어떤 그림의 이 전체를 하나의 흐름을 봐요. 무유, 양쪽,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리더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노자는. 세상 자체가 이미 끊임없이 다 양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니까. 대대적인 논리니까. 세상은 대대적인 원리다. 서로가 관계가 가지고.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19장을 이제 봐야 되는데, 19장도 이게 재밌는 게, 이거는 이 주간에도 나오는 건데, 주간에서는, 지금 현재 첫 번째 보면 문자 보고 갈게요. 절성기직 클 때 성인 석자가 주간에 없어요. 얘. 주간 노자, 초기 노자에는. 그 다음 민리 백배인 그도 있고, 두 번째 절인기 이건데 절인의 어질인 자하고 기의 이자가 주간 아예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 주간에서는 이 주간 노자가 있을 당시는 이러한
유가나 도가의 갈등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같이. 이 자체가 주관이 어떻게 되냐면 기려. 이게 주관 노제예요, 주관. 주관 노제 있는데, 이 주관 또 초기 노자인데, 초기 노자는 아까 봤지만도, 이 춘추 전국 만립에서, 전국 초기, 춘추 만립에서 전국 초기인데, 이때 주관에서는 인과 이를 갖다가, 인과 이를 적대적인 관점에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됐다는 겁니다. 초기 노자에서는.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왕필 노자에서는, 요 인과 이가 나온 거는 왕필 전에 이 백서 노자부터 나와요, 백서. 백서 노자부터 이게 나와요. 그리고 왕필이 이어받는 거죠. 근데 이 주관에는 이게 없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관에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리더가, 지도자가 거짓된 행동을 끊어버리고, 리더는, 왜 그러냐면 리더는 모든 백성의 모범이니까, 기준점이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거짓대 끊어버리고, 사고력, 생각이 마야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분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많은 거는 이 분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논어에 나오잖아, 논어에도. 3번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 기억나시죠? 논어에서도. 3번 생각하면 많다는 공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판단적으로 12를 판단하면 되겠다. 12. 옳고 그런 이야기야. 12. 논에서는 아니지만도. 이 2번만 하면 되고, 막. 그런데 3번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나인데 이익이 될 것이냐, 나인데 손해가 될 것이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에도 2번 독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러냐 보면 세상은. 옳고 그름을 보는 데는 이렇게 많은 사고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사고력이 들어가면은 결국 뭐냐면 이게 사리를 생각한 거죠. 사소로운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주관노자에서는 거짓된 것과 많은 생각으로 통하는 분별심을 버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초기노자에서는. 그걸 갖다가 뒤에 와서는 인이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집어넣습니까? 예? 그건 누가 모르죠. 그러니까 노자를 할 때, 이 노자를 할 때도 노자의 저자들 이렇게 보통 해석해요. 한 사람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왜 그러냐? 이건 똑같이 봤어요. 성경도 불경도 뒤에 들어와서 전부 다 제자들이 모여서 모아요. 아니야. 아니, 어때요? 역사 왜곡이 아니라, 그는 성경도 돌아서 난 다음에 그 뒤에 와서 성경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불경이 굉장히 오래가요. 한 500년 뒤에 만들어요, 그게. 그렇듯이 후대에 와서 그 과거의 논리를 그 당시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을 전복심 다시 좀 왜곡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옛날 진리를 500년 후에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맞게끔 계속 통용될 끌어오면은 500년 전에 게 500년 후에도 되고 또 500년 후에 되니까 계속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큰 흐름을 갖다 놓지 않고 계속 이어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입장에도 예를 들어 초기 노자나 백서 노자를 중요한 부분마다는 꼭 참고를 해야만이 노자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런 문제도 쉽게 해서 이 왕필이가 정리한 이 노자를 절대로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인과 이를 꺼내버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에 대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은. 하나 진리를 보면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초기 노자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노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김충렬 선생이 낸 노자 책도 참고하면 좋다는 겁니다.
해석이 좀 이게 부족한 게 있는데, 요 근래는 안 봤, 요 근래 또 새로 나온 게 주간 노자 해석이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생각에 살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간 노자 같은 게 이게 초나라 글자, 초나라 글자이기 때문에 초나라 글자를 오늘날 글자로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를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절성, 이것도 할까? 이건 할게요. 예. 그래, 이러한 논리를 갖고 노자를 봐야만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또 19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절성 띄우고, 기지 띄우고, 민리 띄우고, 백배라. 이것도 초기 노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절성이 아니라 이것도 절지, 기변, 말자랄 빼입니다. 지도자는 꾀를 많이 내는 그걸 끊어버리고, 이 변자는 말자랄 변자거든. 말자랄 변자니까. 말 잘한다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백성들을 농락할, 속일 수 있죠. 요즘 말하면 국민의 뜻이라면 정치가 있잖아요. 자기도 해석이니까 국민의 뜻이고 자기 마음대로 보자. 모든 정치인 정말 국민의 뜻이라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자랄 변자. 지혜, 자기 꾀를 갖다가 끊어버리고 지혜를 갖다가 말자랑 버리게 되면 결국 뭐냐면 본심만 남게 돼, 본심만. 그렇잖아요. 요걸 갖다가 백서하고 왕필은 뭐냐면 성인이 없어요, 성인. 왜? 이 당시에 지배계층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전부 다 성인을 꿈꾸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갖다 깬 거지, 왕필은. 너 잘났다는 성인 되겠다, 그 생각 끊으라, 이게.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왕필 있잖아. 원래 뜻에서 저리단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나 왕필 이런 시대에는 하도 도토리 키재기 쓰고 사업하면서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그 끊으라 하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도 맞는 거죠, 실은. 오늘날 또 대다수 지도자들 자기만 절대 지도인 게 참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백성들도 충분히 다 할 만큼 아는데, 이제 이 시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절지, 기변이 더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바로 절성, 성스러움, 자기가 성스럽다는 거 끊어버리고 지혜도 꺼내면 백성들이 이익이 100분이 돼. 왜? 요 성스럽다는 거, 요 지혜 때문에 백성들이 뺏어가거든. 정치하고 뺏어가고 세금각 뺏어가고 다 뺏어가거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절이 띄우고 기, 민복 띄우고 효자라. 이것도 아까 했지만 이자가 아니고 절위, 거짓이자 이거였지, 거짓이자. 절위. 그리고 기이 아니고 기려. 지도자는 거짓을 버리고 다양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이에요. 아까 노노 이야기했듯이 공자님이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사람은 머리가 현명해서 늘 3번을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니까 웃기지 마라. 공자 2번 하면 되더라. 뭐냐? 시입이 옳고 그런 이야기야. 이게 단순하지. 3번째 내가 하면 내가 내인데 이익되는 손에 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명쾌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명쾌해. 사람이 명상 참선하는 이런 가장 세상 단순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끼고 있어요. 지혜를 끼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절교 띄우고 길이, 도적 띄우고 뭐이라. 교묘한 기술들, 다양한 방법의 기술들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버리게 되면 도적이 있지 않아. 도적이 없겠다는 거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이 아래에 있는 민이 도적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도 때문에 이 도적이 되는 것은 위에 있는 놈들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두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도둑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질을 갖다 백성들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교 교명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농락하고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거 없으면은 자연지 순박이니까 백성 마음에.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순박하면 돌아간다는 순박아. 환순 아니야. 그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 채를 거 다 채를 먹고 하니까 아래 있는 사람 전혀 따라가지. 아, 내가 뭐 소원을 뭐 있어. 나 도둑질 하는 거지. 속이고 사기 추구하는 거지. 지도 때문에 한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차 띄우고, 삼자, 이 띄우고, 위문 띄우고, 부조, 고 띄우고, 영유 띄우고, 속이야. 이 세 가지 것으로 서의자 앞에 받아요. 나왔죠? 요 세 가지. 절성, 기지, 나온 게 있잖아. 절이기, 그 다음에 절교, 기리 하는 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말로서는, 위문,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 거, 글로서 표현하기는 부족해. 이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글로 표현하기는 부족해. 그래서 뭐냐면, 그러므로, 영자는 하여금 영자예요. 하여금. 이 글로 하여금이 되죠. 글로 하여금, 이 속자는 속할 속자가 되는데 쫓아야 할 속자, 추구해야 될 속자죠. 그래서 하여금 새롭게 추구해야 될 바가 있어. 이 말이죠. 쫓아가야 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개의 지도자가 이런 식 세상의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추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야 될 게, 속할 게 있다는 거야. 여덟 자가 노장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귀절입니다. 지도자가 또는 일반인들도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요 여덟 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붓글씨 쓰는 사람도 종종 이게 쓰고 있어요. 나오는 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냐. 이 견소냐, 현소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현자로 보겠습니다. 이게, 봐봐. 이걸 갖다가 견으로 읽 것이냐, 현으로 읽겠다. 현다면, 견은 볼견자겠죠. 소자는 본디소, 힐소, 본디소, 근본소. 이거 원래 흰비단이죠, 흰비단. 후소회라는 게, 그림 있는데, 후소회가 있어요, 후소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미술단체 같은데, 후소회. 이 후소회는 논에서 난 거죠. 논에서. 후소회라고. 회사 후소랄까. 논에서는 이거 회사 후소랄까 나와요. 회사 후소. 그린 일은 흰 비단 뒤에겠네요. 이거지. 사람이 예라는 것은 인간이 인이 예측인데 예 나오는데 공작 뭐냐면 회사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는 일이라는 것은 본바탕이 흰 비단이 있고 난 다음이야. 그랬더니 곧바로 자아가 뭐냐면 그러면 얘가 후이곤죠. 얘가 뒤겠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마음을 본바탕 잘 말하면 저절로 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자의 일방적으로 말하면 얘라는 것은 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저절로 본바탕에서 저절로 선배 존중하고 부모님 존중하고 이렇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논에 나오는 이야기도 회사 후소. 그렇듯이 바로 이 소라는 것을 본바탕을 갖다가 자기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본바탕에 있는 순수한 영혼을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돼. 그렇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하게 돼.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라는 그 주인공이 뭐냐면 이게 박이에요, 박. 순수한 나의 본성인 박이에요, 박. 이 박의 세계. 그 자기 주인공으로서 순수한 세계를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본성을 드러내니까 나는 어떤 존재야?
우리 심신처럼 실을 쓰는 분도 있고, 우리 뭐 호동선생 북글 쓰는 사람도 있고, 이때 자기 순수하고 타고난 걸 갖다 놓치가 끌안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박이 가장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조각품이 될 수 있죠. 포를 해야만이 자기 박을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미켈란젤로가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엄청난 크기의 비너스 상을 떠내놨는데 아무도 엄두를 못 냈는데 미켈란젤로 그걸 갖다 기가 막히게 멋진 비너스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거 어떻게 만드냐니까 나는 만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비너스를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을 달라냈다는 거죠. 그 속에 있었던 돌 속에 있었는 것 같다 그냥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그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싫어하는 욕망 때문에 못 드러내는 거죠. 필요 없는 부질없는 욕망 때문에 인간은 헤매니까. 그게 바로 현소 포박이요. 자, 그래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전제, 요게 지금 그럼 전제인데 소사과욕인데 소사과욕을 하면은 현소 포박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앞뒤가 바뀌어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소한 욕망도 쉬어야 돼. 소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사 과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사사로움을 추려간다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망상들이죠. 필요 없는 망상들. 자기가 뭐 이것저것 하는 그 망상, 이걸 추려가는 거야. 이런 망상 추려가면 추려갈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16장에서 허정, 마음이 비워지면서 고요롭게 되는 거죠. 자기 사사로운 망상 때문에 꽉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꽉 차서. 그러면 저는 뭐냐면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욕심 적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욕망이 안 끌려다는 게 욕심 줄인 거 아니에요. 안 될 걸 갖다 억지로 요구하는 게 과욕이죠. 욕심 지나친 거니까. 그러면 욕심이 줄어드니까 저절로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본바탕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박의 세계, 순박한 자기 세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박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본바탕이에요, 본바탕. 내가 하고 싶은 삶의 어떤 목표일 수 있죠. 아까 했지만도 화가가 그림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이 비너스를 만들어서 박이라는 어떤 그 초반 본성을 통해서 끌어안고 있는 순간에 계속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멋진 비너스탕이 될 수 있고 멋진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환순의 문제. 사람 지도자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모든 백성들한테 그 사람들이 타고난 순수한 영혼의 본바탕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 봤던 거죠. 바로 춘추 종교나 혼란한 시기에 전부 다 자기 욕망에 찾아가지고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부모, 형제를 헤어지게 만드는 그 혼란한 시기에 그게 아니다. 생각해보라, 지도자들이요. 그대들이 할 일은 바로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백성들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면서 순박한 본성 속에서 한 생 살 수 있게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시한 거죠, 노자도. 그래서 이 노자의 정치 철학도 아까 했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더불어 보면은 이 전체가 더욱더 절실하게 보이고, 오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초기 노자에서는 인이란 육아 철학과 노장 철학의 대립 갈등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표현 차이였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옆에 18장에 선생님 여기 대도택이 두 번 잘못 나온 거죠, 인쇄가. 곧다가 빠지고 대도라 써놓고 이게 또 나왔잖아. 또 나오네. 그 잘못됐네. 이게 인쇄가 잘못된 잘못된 거네. 예. 뭐 잘려가지고. 이거 안 껐다.